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입니다. 다음 주가 바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인데요. 올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에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가을만큼 공기도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 공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들은 자동차가 원인이라고 하죠. 얼마만큼 피해가 심각할까요? 최근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문제를 일으켰었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으로 세계를 들끓게 하더니 얼마 전에는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아 불법으로 차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또다시 이슈로 떠오른 폭스바겐 사건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폭스바겐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최근에는 서류를 위조해서 차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폭스바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안 좋은 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서류를 조작해서 자동차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서 불법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무려 8만 3천 대에 달하는데요. 환경부가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벌어졌던 일들과는 뭐 다른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때문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폭스바겐이 실내 인증 시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되도록 조작해서 실제 도로 주행 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이 취소된 차량이 12만 6천 대에 달하고요.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 대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인증이 취소된 차량을 합하면 20만 9천 대니까 전체 판매량의 68%나 됩니다. 네, 68%나 취소가 됐다. 정말 많은 차량들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제 생각으로는 좀 기준이 좀 이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좀 궁금한데 사실 위조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조를 했고 또 어떻게 이게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위조 방식이 너무나도 사실 간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은 해외 기업이죠. 독일 차량이잖아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 성적서를 시험 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인증 서류로 제출했는데요. 그 서류가 통과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증받은 시험 성적서의 차량 이름을 지워서 다른 차량으로 덧칠한 셈인데요. 그냥 통과된 것이죠. 2년간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환경부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인증이 허술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덧칠을 해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하던 어떤 시험 성적서 위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측은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셈입니다. 폭스바겐이 아직까지 문제가 제기된 차량에 대해서 리콜은커녕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국과는 참으로 대조적인데요.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이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10년에 걸쳐서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라든지 환경 투자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미국에서는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 절차가 조용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그것은 우리 정부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상은커녕 문제가 된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아마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경부는 불법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이래서 국내 소비자 구제 방안 이런 것들과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취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배상은 해당되지 않고요. 불법 인증된 차량은 당연히 인증 취소와 판매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과징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무엇보다도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경제적인 보상은 당연하고요. 네. 요즘 근데 이 국내 소비자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돼야 되고 서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판매가 잘 되는 아이러니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일들도 리콜을 좀 막는 어떤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폭스바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수입차 판매 실적을 보면 여전합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사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결국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의 의식 변화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문제가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강력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집단 소송 제도와 같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자국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책임한 영업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책임이 아주 낮기 때문인데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환경의식이 가장 문제지만요. 집단 소송 제도의 경우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국에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폭스바겐을 예를 들면요.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소유한 일부 피해자들이요.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집단 소송에 기존에 패소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합의할 경우에는요. 그 승소의 결과가 이분들에게도 효력이 묻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승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은 생명이다라는 말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폭스바겐처럼 대기오염 물질을 억제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물론 폭스바겐을 운전하는 차주도 피해자지만 오염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직접 들이마시는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때문에 오염된 차량의 회수 그리고 피해 보상 모두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자동차 인증 절차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청명한 하늘만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도시의 공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겠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갈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